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월요일 날 이토마토에서 안 하고, 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방송합니다. 9월 달까지. 그러니까 날씨 좀 추워질 때까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날씨 더운 거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할 거예요. 좋죠, 여러분? 나야. 여러분들도 아마 좋으실 겁니다. 시세판이 한눈에 보이고, 뭐 내일 어디가 올라갈지. 내일 상한가 칠 주식 한번 맞춰볼까요? 이토마토 PD? 나는 내일 상한가 칠 주식 맞출 수도 있어요. 내일 휴일입니다. 자,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8월 9일이었죠. 여러분들한테 8월 9일 날 8월 9일 걸 이거였죠, 여러분. 이 8월 9일 건데 지수가 밀려도 목소리는 커지고 눈은 동그래지는데 입이 귀에 붙는 아주 좋은 현상. 지금이 아주 딱 좋은 현상이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것은 중심 이론 변곡점인데, 지난 4월 달 했던 그 첫 번째 시간, 이 미스터 마켓 출발할 때 했던 대세 판단법 이런 거 가지고 오늘 하고 수요일 날 지수를 100% 퍼펙트하기는 못합니다. 대신 80% 가까이 수준 정도는 내가 끌어올려서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7월 24일 하고 8월 8일 지금 이종복이 방송하려고 하니까 포스코 그룹주들 힘내네요. 이종복이가 방송하니까 꼬리 다는 것 겁니까? 뭡니까? 지금 뭐 특별하게 해외 시장 뭐 별것도 없는데 주도주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겁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심이론 7가지 패턴 매매 조화로 여러분들한테 해줄 건데, 주식시장 조정의 끝은 해갖고 물음표 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 수요일 날은 시장에 관한 걸로 썸네일을 쓰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아마 그 폭락이라는 말은 쓰지 말고 조정의 끝은,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주식시장 조정의 끝은 어디인가요? 중심이론으로 판단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변곡점 얘기해 줄 거고, 그 다음에 환율과 외국인 수급인데, 이종복이 목요일마다 공개 방송하고 방송할 때마다 목요일 공개 방송 홍보하다가 지난주에 빠졌죠. 그게 아마 8월 첫째 주였을 거예요. 8월 3일. 그날 내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이종복 TV에서 했는데, 안 한 게 아니고 이토마토에서 공개 방송을 하지 않고 내가 따로 공개 방송을 했었을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강조해 준 게 뭐냐? 환율이에요. 지금 환율 얘기하면서 공개 방송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 환율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미스터 진단에서도 환율의 중요성 해가지고서 4번인가 5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옵션 가격 구조 가지고 옵션 가격과 변동성 해가지고서 한 5번, 6번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게 반복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거 좀 체크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주도주 대응 전략,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주도주 대응 전략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오늘 하고 내일 하는 이 내용이 언제 여러분들 계좌에 반영될 거냐면 8월 마지막 주에 반영이 될 거고,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가 5월 15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도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때 포스코 퓨처가 그때는 30만 원에 있을 때였어요. 30만 원에. 근데 지금 포스코 퓨처는 60만 원대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43만 원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벌써 저 종목은 그 위치에서도, 그 변곡점에서도 저점 기준에 지금 현재가를 갖고 얘기를 하면 4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 포스코 퓨처 40만 원 초반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매수하면 기대 수익률 40%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 이토마토 PD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볼래요?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주도주를 갖고 얘기를 할 때 수익 그 폭을 얘기할 때 원래 전문가가 수익 폭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 화면 확대 안 하고 있죠, 지금. 40%라는 수치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는 거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 중심이론 마디 비율 분석법에 입각해서 우리가 피보나치를 가지고 끌어다가
내가 패턴 분석을 해갖고 거기다 집어넣은 필살 기법인데 38% 수준을 우리가 눌림목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50은 절반 수준이고 618은 슈팅이라고 해갖고 618에서 764로 떨어져 내려가게 되면 이게 방송 용어로 부적합하다는 건 알지만 내가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주식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618 이하 764짜리로 온 정배열 주식이 241선 언저리까지 왔을 때라는 기법입니다. 기법으로 얘기해 주는 거, 기법으로.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포지션 삼성전자 나스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330에서 아마 요게 일반인들은 제일 귀에 들어갈 거예요. 330에서 350 박스권 전략. 그럼 지금 336이니까 여기서 선물 기준에 한 6P 정도만 더 밀리면 최악으로 잡았을 때 7642 이것도 4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정상적으로는 계산기 두드리면 더 나올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7.5 곱하기 6.25는 46.87 포인트. 그러니까 종합이 여기서 46이 밀린다고 가정하면 초보자 기준에는 종합을 얘기하면 2,500선 정도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쉽게 알아들으실 겁니다. 종합 2,500선. 아시겠습니까? 벌써 얘기 끝났는데 벌써. 얘기 오늘 방송 끝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간단한 시장이다.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법 해갖고 간단한 거 얘기해 드렸죠. 지금부터 이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갈 겁니다. 우선 지금 화면에 주식시장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주식시장인데 모르겠어요. 내가 실력 발휘를 조금만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걸 보지 말고 숫자를 보라는 거예요. 숫자를. 지금 여기 보다 보면 여기 숫자가 60, 65, 50, 40, 40에 지금 64. 그러면 하나가 더 지나면 내일이 65거든요. 근데 내일 휴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다시 내가 미스터 마켓 하는 타이밍. 그 타이밍에 만약에 이것도 맞나 틀리나 보고 이번에 해주는 중심이론하고 7가지 패턴 매매라도 한번 신경 써서 잘 배워보세요. 그날은 양봉 날 확률이 무지하게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양봉이 날 확률. 그러면 미국장이 만약에 뭐 약하거나 미국장이 조종을 받고 나왔을 때 이종복이 마켓10에서 쓰는 말 해외 시장 약세 국내장 상대적 강세 이 말이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8월 16일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론 이 변곡 일자로다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는 거냐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 30, 23, 30, 23 여기 하나가 36입니다. 여기가 연말장이에요. 연말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연말장을 제끼면 조종을 받았을 때 조종을 받는 기간이 가장 긴 게 32에서 33일 정도로 추세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좋을 때 가장 확실하게 움직임이 좋을 수 있는 일자가 17일, 22에서 23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게 날짜가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다가 여기 40으로 내려온 이 시점은 30 날짜가 없어지고 20 날짜가 도배를 해요. 다시 말하면 2분기 이후에는 주식시장은 2분기 이후에는 한 달 코스로 변곡점이 만들어지거나 한 달 코스로 지수 고점이 나오거나 지수 저점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움직인 시장의 추세 패턴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끄트머리가 이게 진짜 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 첫 거래일 외국인이 선물 1조 7천억을 매수하면서 352 수준까지 끌어올려 놓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이게 지금 오늘이 9일째거든요. 그러면 9에서 13이라는 단기 변곡점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빠르면 내일 늦어도 근데 내일은 휴일이니까 16일이에요. 늦어도 거기서부터 3일 뒤 거기서 단기 저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주추세 중심선을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120일선을 깨고 내려오느냐에 따라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또 달라질 거고, 지금 변곡점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8월 마지막 제주, 그 8월 마지막 제주가 이제 지수가 하단에 있을 때는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다시 상승 시도, 그죠? 우리가 아직은 그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주식시장이 반전할 수 있는, 그럼 반전이라는 게 뭘 뜻해요? 지금은 조정 중에 있으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지수가 저점이 나와서 다시 올라가는 좋은 장이 올 수 있는 타이밍으로 예측해낼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중심이론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빗나간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 이종복입니다. 이게 중심이론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변곡점 사이클의 과연 주식시장 조정의 끝은 어디인가를 한번 몸풀기로 예측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식이 간단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장이 이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밀리고 있어도 오늘장 시세판을 보면 이게 내가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세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우측이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 이 정도면 새파랗게 빠지는 쪽의 특징은 조선주 쪽하고 요쪽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쪽, 요쪽이.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도 보면 ROT 바쿰하고 한미 반도체가 좀 많이 빠지고 이오테크닉스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럼 보통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4, 5% 이상.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은 2% 내외 플러스 강보합 종목도 있어요. 원익 IPS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상태에서 삼성증권에서 매도 레포트를 쓰는 바람에 한 번 더 빠졌는데, 오늘장 특징으로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빠져서 241선 언저리까지 밀려 내려오니까 오늘 종합이 마이너스 폭이 크게 나와도 세게 안 빠지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자, 이쪽으로 가면 이쪽 반도체의 기타 섹터에 있는 주식들도 파랗고 빨갛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섹터거든요. 에너지 섹터도 파랗고 빨갛고, 그 다음에 포스코를 제외한 여기 이게 포스코 퓨처서부터 포스코 그룹주들도 보면 파랗고 빨갛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밀려 내려오다 보면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일수록 빠지는 폭이 제한적이고, 에코프로가 오늘 단기 저점이 좀 나오는 것 같네요. 지금 아까는 분명히 한 5%, 6% 빠졌었는데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섹터가 2차 전지 반도체 섹터를 보면 파랗고 빨갛고, 그 다음에 이쪽 로봇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 쪽도 솔트록스는 급등이고 나머지는 파랗고 빨갛고. 어제 유현진이 새벽 2시 37분에 선발로 나왔거든요. 내가 한화이글스 무지하게 좋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침 요새 내가 종목 분석하고 주도주 분석하면서 일을 하다가 토요일 날도 날밤 샜는데, 어제 현진이 응원하느냐고 잠을 2시간도 안 잤어요, 여러분. 못 잔 게 아니고 안 잤습니다. 나는 이슬만 먹고 살고 잠도 안 자요. 그래도 이렇게 방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휴가도 안 가지 않습니까? 나는 추석 때도 주식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설날도 주식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여러분. 물 한잔 하고 가도 되겠죠? 결론이 뭔 얘기냐면, 종목들이 죽을 장이면 지금 정도 약세권으로 지수가 움직이면 이게 나락으로 가서 이렇게 빠져야 돼요. 이것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진짜 많이 해주는 건데, 여기 보면 이런 걸 소환하는 게 좀 그렇지만 이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보다시피 시세판에 빨간 게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작년에 이런 장을 시도 때도 없이 경험했었어요. 이런 장을.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장이 운대가리가 없었으면 종목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위치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무너져야 기대 수익이 되게 크게 나오는 거고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장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거냐면 아까 요 정도 수준. 이것은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이 기준과 원칙 일정하게 세워서 경제도 안 좋은데 돈 벌으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두 번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근데 앞으로 나올 게 타이밍으로 얘기를 하면 8월 26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8월 마지막 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세 번째일지, 앞으로 300번의 기회가 있는데 이제 세 번인 건지, 그거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통화도 PD가 애드립이 안 들어오네요. 그 얘기인 즉슨 마지막이라고 하고 싶지만 내가 그래도 주식하는 사람들 생각해서 300번은 안 돼도 30번 중에 3번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0번이 남았는데 이제 세 번째다라고 하면 좋은데, 가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시세판이 이렇거든요. 이 자체로다가도 이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주식시장 대세판단법, 이게 이 미스터 마켓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여러분. 주추세 중심선, 목표치 완성, 메이저 포지션, 주도 업종 및 순환매 소멸에 지금 주추세 중심선 이탈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어요. 이게 주추세 중심선은 세모고요. 목표치 완성 후 지지 이탈 및 저항 돌파 실패에 거래소는 목표치를 안 주고 밀리고 있어서 좋고요. 코스닥은 운대가리 없게 목표치를 주고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래소는 목표치를 안 주고 밀리면서 중심선이 간드랑간드랑 거리는 거고, 코스닥은 목표치를 주고 밀리는데 아직은 중심선이 살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쇠모가 돼요. 그 다음 메이저 포지션 변화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기관하고 외국인의 포지션 중에 외국인의 포지션이 지난 6월 만기를 기준으로, 6월 만기를 기점으로 이 외국인의 포지션이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이건 나쁜 얘기입니다. 근데 이자들이 8월 1일인가요? 8월 1일인가 8월 2일 타이밍에 상방으로 돌려놓는 척 하다가 그 뒤에 다시 하방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아우, 얄미워 죽겠어, 아주 그냥. 여러분. 어쨌든 이 외국인 포지션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게 왜 일어난 거냐? 바로 환율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미국이 이제 CPI 물가는 잡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 갖고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8월 달만 해도 7월 말에서 8월 첫 거래일 S&P 그 미국 신용등급 하향 이전 얘기하는 겁니다. 골디락스라는 단어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어이가 없는 거죠? 내 앞에서 밑장 빼기 하냐? 골디락스 얘기가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골디락스가 안정적인 거라는 얘기거든요. 급격한 게 아니고. 근데 경기 침체를 얘기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장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실전기법 108에 바닥에서 악재는 매수,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세 번째 같아요. 고점에서 호재는 매도로 활용하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점에서 악재가 나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스닥이 워낙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블러드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되게 자주 얘기하거든요. 미국이 쉬었다 가야 되는데 쉬려면 어떤 이벤트, 어떤 임팩트가 가해져야 되는데 그 임팩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눈치를 챘었는데, 그게 신용등급 하향 뉴스가 나올 걸 미리 얘기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정상적인 조정인 겁니다. 나중에 차트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좌우당간 인위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환율이 중요한데, 나는 환율이 1320을 깨서 1300으로 밀린다라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환율이 1320을 깨서 1300 쪽으로 오면 여기가 바닥이에요. 분기 바닥이 여기에요. 근데 저 환율이
1350을 뚫고 밀려도 밀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종합은 최소 333에서 331 수준으로 밀리는 게 안전한 거고, 거기를 찍을 때까지 종목들이 지금처럼 찍을 때까지 찌글찌글. 그죠? 예, 찍을 때까지 찌글찌글. 수액이 있죠, 여러분. 라임이 있고. 예. 그걸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도 업종 및 순환매 소멸인데 보세요, 여러분. 지난 7월 말에서 8월 첫째 주 수준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뒤에 주도주가 없었죠. 그러니까 7월 말 때까지가 2차 전지 위주의 차별이 되게 심했었고, 7월 26일에서 8월 1일 사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주도주가 아니었고, 그때 틈새에서 화장품주하고 리오프닝 관련주가 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오늘도 저 난리 브로스를 주고 있는 전도체 발음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종목들이 호랑이가 없는 곳에서 여우가 왕노릇이 아니고, 호랑이가 없는 곳에서 강아지가 왕노릇. 그러니까 전도체하고 제약주나 저쪽은 강아지 취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결론은 주도 업종이 소멸됐고, 이 주도주 내에서 순환매가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주도주가 등장한 거죠. 그게 인공지능 로봇. 근데 저 인공지능 로봇 쪽의 섹터의 주식은 시가총액이 높거나 시장을 이끌어갈 만큼의 정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눈에 안 띈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 4가지 원칙 중 2개가 세모, 그 다음에 하나가 나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모. 그러면 세모가 3개고 나쁜 게 하나니까 좋은 건 없고 세모가 긍정으로 바뀌면 되고요. 이 세모가 긍정으로 바뀌려면 이 메이저의 포지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환율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되게 주식 재밌죠, 여러분? 그리고 어려워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이, 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내가 저기 포커스를 조금 저기 하죠. 시청자분들은 쉽죠?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내가 더 쉽게 얘기해 주는데 나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만 얘기해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야간 강연 방송 없어요. 온라인 강좌가 있는 거지. 이게 8월 8일 거거든요. 여기 좀 화면만 그냥 적당히 잘 잡아주면 돼요. 이미 지금 보면 달러 103달러, 환율 1320, 1350 앞에 나와서 얘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이거를 녹화 방송을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종합이 339에 있을 때 345에서 350 저항에 333에서 331 지지 놓고, 그 다음에 뭐 해외 시장 악화 시 325 플러스 마이너스도 염두는 해야 됨 하면서 보면 약간 지수가 339에 있을 때도 반등 줘봤자 다시 밀리는 거고, 밀리면 333에서 331 수준까지 밀린다라고 거의 단정 짓고, 상황에 따라서 325 정도 염두는 해야 된다라는 거 이미 8월 8일 날 다 끝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렇게 강조한 거고,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와 볼까요? 여기 지금 보면 나스닥 15,000 부근이 국내장은 333에서 331이다라는 기본 밴드도 다 얘기해 줬죠,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다음 이건 7월 24일 해외장이거든요. 7월 24일 해외장도 나스닥 변곡점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15일 뒤가 우리나라 변곡점에 겹친다라고 하면서 8월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스닥을 저항은 없애버리고 지지만, 이거 내 방송 오래 들어본 사람들과 이토마토 매니아들은 다 압니다. 보면 7월 24일부터 계속 이 종목은 8월 요 타이밍까지는
밑에 방향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게 이런 데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근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15,000하고 14,750이 중간에 있는 거고, 이거 확인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7월 24일 날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지지가 어디가 되느냐에 대한 지지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지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7월 24일 타이밍. 이게 왜 이렇게 됐던 거냐면, 중기 변곡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코스닥 그 2차 전지서부터 반도체 관련주들이 너무 급등을 해서 슈팅이 걸려가지고, 코스닥은 수요일 날 할 건데, 코스닥 걸 먼저 얘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코스닥이 슈팅이 걸려 버리는 지점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7월 24일이면 요 날이에요, 여러분. 요 날. 여기 1517.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종복이가 6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지수 분석해 줄 때 응용파에 1500에서 1600 정도까지 봐줬던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1500을 기준해서는 160이 더 올라간 거고요. 1600을 기준해서는 68이 오버슈팅이 걸려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타이밍에 그걸 알 수 있었던 거고, N자형 목표치 분석으로 하면 여기가 지금 대략 1390이거든요. 여기가 935거든요. 이거를 그냥 올려줄게요. 올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935를 940에서 놓은 상태에서 50을 그냥 올려서 1000으로 놓을게요, 여러분. 50, 65가 올라간 거예요. 여기를 그냥 올려서 1400으로 놓을게요, 여러분. 그러면 400에서 460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에서 400에서 460을 더하면 계산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끄트머리 1300에서 400을 더하면 1700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할 때 차라리 올릴 거였으면 1668을 찍고 밀리지 말고 1700으로 가든지 그런 얘기 했었죠. 그게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 N자형의 목표치를 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될 거죠. 그리고 이 조정의 폭도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코스닥은 조정을 받으면 12일에서 19일 조정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최꼭대기를 갖고 계산을 하면 14일째 지금 조정이 나온 거고, 중간에 쌍봉을 갖고 계산을 하면 열흘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 코스닥도 이틀에서 3일 정도가 흐르면서 된고 원저리로 오면 여기가 지지가 되고, 요 타이밍에 포스코 퓨처가 40만 원 초반에 오고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니뽕 우리뽕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위로 쳐 올릴 때 1500에서 155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잠깐 주춤거리고, 그리고 다시 밀려 내려오게 되면 여기 모양하고 유사해지는 모양이 만들어져서 이걸 우리가 1파라고 가정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시 상승 5파가 나오면서 1600 넘어서 1700으로 가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아쉬움. 여기서 먼저 이걸 쳐 올리면서 팔을 여기서 끊어가지고, 여기가 저점이니까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올라간 것처럼 보이게 하니, 미국도 조정권에 있고 아시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고, 주도주가 2차 전지, 아무리 2차 전지라도 슈팅이 걸려 있고, 반도체도 보다시피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온 쪽이 없죠. 실적도 별로 없는데 인공지능 모멘텀 기대감으로 슈팅이 걸려 버리니 후속 매수세 플러스 저점 매수세가 빨리 안 들어오니까 지금 밀려 내려오는 거고, 진짜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코스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분석해 줄 때 5월 15일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2차 전지 매수할 곳 되게 많다라고 얘기하고, 전날 기준에 포스코 퓨처 30만 원에 사면 안깨 집니다. 그러면서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등 반도체 관련주들의 가장 확실한 타이밍이 5월 10일 언저리지만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5월 15일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은 나십니까? 거기서 6월 12일로 넘어갈게요. 6월 12일에서 6월 15일 타이밍에 다시 중기 변곡점 얘기하면서
포스코 퓨처 지금 사지 말라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한테 아마 녹화 틀어줬었을 겁니다. 그게 한 달이죠. 5월 15일, 6월 15일 하면 한 달이지 않습니까? 코스가 한 달 코스죠. 그러면 7월 15일 기점으로부터 장이 밀리면서 조정을 완벽하게 받았어야 되는데 거꾸로 코스닥은 어떻게 됐어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코스닥이 쳐올렸죠. 오히려 7월 15일 정도가 돼야 또 한 달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올라가면서 지금 8월 15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밀려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분기가 1, 2, 3, 4, 5, 6 해갖고 3개씩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중간중간에 보면 한 달 코스로 변화가 생기고 그 한 달 코스가 22에서 23. 그 다음에 2달이 걸리면 원래 46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아까 얘기한 36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하고 달하고 종목들 움직이는 것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는 거냐? 중심 이론을 이해를 하면 시장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추세 패턴을 알면 내가 지금 저 주식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서부터 이것도 되게 쉽게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엔터만 치면 되는 거거든요. 주식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꼬리가 달리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차라리 밀릴 거면 여기 이건 그냥 지우고 갈게요. 코스닥은 다음에 설명할 겁니다. 저점이 나올 때 보면 하락 쐐기형 패턴으로 저점이 만들어져야 좋거든요. 이렇게 각이 쐐기형 패턴이 돼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은 쐐기형 패턴이 아니고 상승 삼각형 패턴으로 지금 돼버리는 거예요.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주추세엔 돌파이탈 수렴 바닥 급락 천연봉 얘기할 때 삼각형은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저항을 돌파할 때 따라가는 거고 지지가 깨지면 잘라내는 거라는 식으로 이 방송에서 최근 2주 사이에 아마 몇 번 얘기가 들어갔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이 여기에서 저 1420짜리를 깨면서 밀려 내려오면 각이 조금 더 이렇게 가파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면 이렇게 되면은 모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모양이 이렇게 이 삼각형이 조금 이렇게 꼭지점이 아래로 아래각으로 나오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꼭지점이 이렇게 아래각으로 나오게 하면 여기 흐름하고 여기 흐름하고 모양이 되게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움직임이 더 쉽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수가 밀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여기서 지수가 밀려도 어마무시하게 명분 없이 급등했거나 그냥 막 올라간 주식들이 밀리는 거지 이미 지지권으로 밀려 내려온 종목들 이거는 세게 사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긍정으로 이야기하는 게 동진세미컴이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은 먼저 밀렸죠? 이런 주식은 안 빠질 거예요. 이런 주식은. 오히려 빠지면 에로티바큼 같은 주식이 빠지는 겁니다. 얘네들은 더 빠져도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퓨처는 먼저 많이 밀려 내려왔죠. 얘가 많이 밀리기보다는 그냥 이게 운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스코 홀딩스보다 포스코 퓨처가 유리하다는 얘기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는 아까 내가 주성 엔지니어링 갖고 좀 얘기를 했지만 이쪽은 내가 시간 되면 좀 얘기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의 변곡점 왜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 지수 때는 어느 정도에서 저점이 나와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얘기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을 지우면 좀 아까우니까 그래도 그냥 지울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추세 중심선은 이거거든요 여러분. 요거하고 요거 요 두 개의 선을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7가지 패턴 매매에서 주추세 매매에 추세선 그리는 원칙을 가지고 이종복이가 지금 추세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 시장이 여기서 부딪히고 밀렸고 원래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식시장은 370이 열려있는 시장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면 370까지 가기 전에 중간단에서 끊어내면 360짜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이 8월 초에 350 위에 올라갔을 때는 저항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수가 올라가봤자 어느 정도 갔다가 그동안의 추세 패턴으로 놓고 보면 밀릴 게 뻔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 말란 얘기를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말고, 그냥 이게 위의 선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웃음이 나오고 그래야 내가 웃으면서 이 목소리 조절을 하는데, 요새 이토마토 PD 감 떨어졌어요? 감은 원래 9월 말에서 10월 중말순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려면 한 10월 달쯤에 가야 감 떨어지지, 지금 날 더워 죽겠는데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봤자 감 안 떨어져요. 여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때쯤 되면 놀고 먹어도 감 따먹는 거 문제 없을 겁니다. 대신 도둑놈으로 취급 안 받으려면 아는 사람 그 감나무 밑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를 더 그으면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요 딱 지지와 저항에 입각해서 기가 막히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거는 말을 안 할게요, 여러분. 왜냐면 이거 말이 C가 되면 안 되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주추세선이라고 하는 거고 팔추세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빼고 그 저기 왜 이거 빼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거 빼다가 뭐 잘못 빼면 무너지는 그 게임. 하나 빼고 나머지 두 개가 여기 겹쳐 있죠. 여기가 우리나라 주추세 중심선인데 살짝 아래로 지금 밀려 내려온 거고, 찍힐 지지 라인은 여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333에서 331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렸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이렇게 밀리면서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죽었으면 지금 이런 장이 안 만들어졌을 거거든요. 여기서 죽어버리면 이중바닥에 이 파가 없어지면서 이걸 한 마디로 놓고 보고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밀릴 자리에서는 밀리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딛고 일어나면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사이클이 만들어져서 지금 쌍봉으로 밀려 내려가는 것처럼 시장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약하니까, 시장이 약한 이유가 뭐겠어요? 종목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쌍봉의 흐름을 주고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종목이 약한 거고, 이 선대로 보다 보면 여기가 가장 추세가 유지되는 선에서, 주추세가 유지가 되는 선에서 가장 저점 라인은 이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스터 진단을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종복이가 삼성전자 말이 C가 되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65,000원 쪽으로 밀리면 더 사버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말하기 싫어도 그 삼성전자 가격을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65,000원대로 오면 종합은 330은 당연히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327에서 325사 요 수준, 여기서 큰 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352.9를 353으로 놓을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설명 들어갑니다. 353에서 지금 밀린 게 336이지 않습니까? 17P가 밀린 거거든요. 이게 얼마에서? 353에서 밀린 거예요. 종합이 4.8%가 밀린 거예요, 여러분. 4.8% 반올림에서 5%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주식하는 개인들 기준에 여러분들이 8월 1일 기준에 어떤 주식을 샀을 때 10에서 15% 정도 손실 중에 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나름대로 샀을 때 아주 잘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오히려 종합이 저렇게 밀릴 때 올라간 쪽은 인공지능 로봇하고 제약하고 초전도체 등 일부 리오프닝하고 그런 거였었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약주도 옥석가리라고 하고 리오프닝도 이제 쫓아 들어가지 말고 서서히 차익 실현하는 게 좋다,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거든요. 인공지능하고 로봇만이 부정적인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종합이 반등 나오면 어디가 빠질까요, 여러분? 종합이 반등이 나오면 저쪽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초전도체서부터 화장품 관련주 최근에 급등한 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어저께 녹화 영상 틀어줬었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되게 쉬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쫓아댕기다가 힘 빠진다라는 거 영상 틀어줬었죠. 그거에 또 여러분들 대상자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배터리 반도체 저점에서 노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2, 3일 정도 여러분들이 등어리에 땀날 수는 있지만 8월 말때 가면 올라갈 거라니까요. 이것도 맞나 틀리나 가보면 알 거라고 장담하고 싶은데 지금은 참습니다. 참여율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이토마토 PD에도 열심히 막 박수치고 그러면 혹시 압니까? 나스닥 우로 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 물어본 주식 또 물어보고 물어본 주식 또 물어보고 막 이러지 말라고 그랬죠.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올라갈 건데 그걸 계속 물어보면 지금 지수가 조정권이고 종목이 밀려 내려가는데 이건 조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얘기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도 몰라요, 사람들은. 자,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 7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으로 할게요. 원래 여기 7월 중순 고점이 73,500원이지만 그냥 1,000원은 우리가 시장 통해서 물건 살 때도 돈 1,000원 정도 좀 빼주시오 그러면 빼주지 않습니까? 1,000원 뺄게요. 마디가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72,500원에서 지금 67,200원이지 않습니까? 67,200은 5,300원이 빠진 거거든요. 72,500 하면 삼성전자가 7.3% 빠진 거예요. 보이십니까? 그러면 조금 약한 주식은 73, 21% 정도 손실 나야 그나마 보통 수준으로 잘한 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외지간한 주식들이 그 정도로 다 빠졌을 거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프로텍 보세요. 7만 원에서 얼마로 밀렸습니까? 4만 원. TLB도 보면 최근에 2, 3일 정도 반등 나오려고 하지만 얘도 3만 원 이상에서 2만 2천 원. 웬만하면 다 나락으로 갔죠. 여기 보면 TS도 지금 보면 5만 5천 원에서 4만 3천 원. 기통차게 올라갔던 애들. 윌덱스도 2만 9천 원에서 엊그저께 저점이 2만 4천 원. 웬만하면 15에서 20% 빠졌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주성이도 3만 원 기준에는 이것도 이제 한 15, 18%에서 20% 정도 밀린 거고요. 이거 말이 씨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는 요까지만 그냥 읽을게요. 웬만하면 그렇게 다 빠졌죠, 여러분. 이거는 꼭대기에서 물은 사람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벌써 2시 51분입니다. 이토마토 PD는 시간 체크해 주시고 오늘 그냥 이제 몸 풀렸는데 이제 몸 풀렸어요, 저. 몸이 이제 풀렸습니다. 아쉽지만 중심 이론이라는 거 하나만 갖고도 이런 설명이 되는 거고 보세요, 여러분. 저거 말고 지금 LG화학 추세 패턴을 봐야 돼요. 삼성 SDI 이 추세 패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지금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스코 쪽이나 아니면 다른 배터리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SKC는 조금 밀리지만 비타민C가 좀 부족한가 봐요.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여기 신흥 SEC 막 이런 주식 들어가 있는 사람들하고는 완전 극과 극이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C가 되면 안 되니까 요까지만 얘기하고 반도체나 2차 전지 쪽 중에 최근에 주도주 쪽에 있는 주식들을 지금 저점에서 노리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드린 거고 제가 지금부터 기본적으로 몇 가지의 수세 패턴을 한번 그려볼게요. 삼성전자는 뭐 지난번에도 삼성전자 갖고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지수를 얘기했으니까 아니다. 그냥 삼성전자로 갈게요, 여러분. 삼성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지수 저점을 원래 예측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내가 얘기했죠.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할 때 앵커가 전문가한테 내일 지수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하면서 그런 거 물어볼 때 교묘하게 도망가는 사람들은 그걸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맞추냐 하면서 잘 피해 댕기는 사람들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틀리더라도 얘기해요. 나는 맞고 틀리고는 가봐야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점쟁이가 아닌 이상 그걸 누가 다 맞춰. 그러나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답변을 기가 막히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거시기하죠. 자 보세요. 삼성전자 보면 짧을 때 23, 길 때 37, 여기는 31,
그러면 31이면 여기는 33이거든요. 33에서 저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고점을 기준으로 손이 그냥 왔다 갔다 해갖고 19, 17일이 있었는데 이 쌍봉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기 쌍봉으로 놓고 가면 20일이고 이 쌍봉으로 놓고 가면 30일이죠.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짧으면 23 플러스 마이너스, 길면 33. 그러면 여기서 3일이 지나면 23도 되고 33도 되죠. 3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 37이면 7일 더 지나면 되죠. 그러면 8월 21일 타이밍 맞죠? 내 온라인 강좌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그것도 내가 변곡점으로 예측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이 네 번째거든요. 단 한 번도 이거 이상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쪽에 삼성전자는 매수!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포스코하고 똑같다고 했죠. 내가 그걸 안 봤으면 이 얘기가 여기서 안 들어갔을 거거든요. 근데 또 그걸 봐버렸어요. 어이가 없게 내가 예전에도 포철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밀리면 매수인데 여기서부터 나중에 78,000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자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구독자가 2만 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 유튜브 보는 사람들 불쌍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자,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밀릴 때 비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때 그냥 뚫고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되밀렸다가 저점을 안 깨고 이중바닥으로 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건 100%라니까. 한번 여러분들 볼래요? 삼성전자가 어느 시점에서 밀려서 반등 나올 때 7만 원 언저리나 조금 더 올라가면 100% 다시 밀립니다. 얘가 그냥 치고 올라가면 내가 전문가 때려친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자만심이거나 이게 아니고 누차 얘기하지만 전문가는 자기의 사명으로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방송을 할 때 맞고 틀리고는 뒤에 문제인 거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해 줬더니 그걸 갖고 말꼬리를 잡는 거지. 말한 사람은 툭 하고 던졌는데 요까지 얘기합시다 여러분.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도 얼굴 빨개지지 않습니까? 포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포스코 홀딩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포스코 홀딩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76만 원까지 왔는데 이 포스코도 이쪽에서 비중을 늘렸을 때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갔을 때 비중을 약간 줄여놨어야 여기서 다시 밀릴 때 편안하게 포스코를 지켜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돌파를 하고 치고 올라갈 때 여기서 비중을 확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똑같은 거지.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 밀릴 때 비중을 늘려놨다가 다시 어느 정도 올라갈 때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다시 밀리면 비중을 줄여놨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다시 밀린 상태에서 돌 때 거기서 다시 비중을 확 실어버리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중복이 개인들한테 주장하는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한다의 기본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는데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은 없고요. 그것을 잘못 이해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자는 다른 데에서 구독자 2만 명 중에 18,000명은 돈 주고 사고 2,000명도 안 되는 수준. 그 정도 갖고 일반인들하고 방송하는 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나의 추측입니다. 이건 여러분 확정이 아니고 주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삼성전자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가 조금 거시기한데 LG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LG에너지의 이 추세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LG에너지도 중심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LG에너지가 여기서는 이중보기가 확답을 안 해요. 이쪽으로 밀릴 때 여기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이 빨간색 선 있죠. 이걸 우리가 상승 추세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쪽 어딘가에서 지지를 하거나 여기서 살짝 깨져도 여기 어디에서 지지를 하고 돌면 LG에너지도 중기 바닥이 나오는 거고 이걸 살짝 깨고 밀려 내려가면 50만 원 내려오면 되겠죠. 50만 원에서 비중 확 실어버리면 되는 거고 이 주추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구분을 해서 상승 추세를 어떻게 한다고 하죠, 여러분? 상승 추세를 저점 매수를 하고 하락 추세는 올라오면 매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도 지금 보면 중심이 지금 간드랑간드랑 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쪽이 하이닉스는 뭐가 된다?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이닉스를 이쪽에서 매수를 하고 하이닉스가 다시 올라가면 아까 삼성전자 얘기한 거하고 똑같이 12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2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2만 5천 원 언저리로 가면 늘린 비중을 일부 줄이는 거고 그래서 저기에서 다시 되밀릴 때 12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지하고 치고 올라가면 강세장 지수 강한장 되고 밀리면 11만 원 뭐 이렇게 여러분 진짜 주식 재밌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요일 날은 배터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얘기 가만히 들어보시면 주장하는 바가 분명한 거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참고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 이종